자, 오늘은 교과서 22쪽의 내용들을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의 진화와 원소의 생성 이 부분인데요. 자, 현재 지구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원소는 110 종류가 넘는다. 이 원소들은 우주가 시작된 후 별이 탄생하고 진화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별은 어떻게 탄생하고 어떤 단계를 거치며 진화했을까? 빅뱅 때는 수소와 헬륨만 만들 수 있었고,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1이다. 그러면 수소와 헬륨을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은 모두 별에서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별의 탄생과 진화. 자, 그림은 우주 초기에 별이 탄생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수소와 헬륨은 우주 전역에 존재하지만 모든 곳에서 밀도가 균일한 것은 아니다. 예. 그러면 밀도가 높은 데가 있고 밀도가 낮은 곳이 있겠죠? 그래서 밀도가 높은 곳은 어떻게 돼? 중력이 더 커지고 따라서 더 많은 수소와 헬륨을 끌어당기게 된다. 이 과정이 점점 빠르게 진행되어 주변의 밀도가 매우 높은 가스 구름이 만들어진다. 자, 이 가스 구름은 중력의 작용으로 수축하여 성운을 만들고 이 성운 내부의 밀도가 높은 곳에서 여러 개의 원시별이 만들어졌다. 여러분, 별은 이제 수업 시간에도 강조했지만 결국 수축시키려는 중력과 그 다음에 팽창시키려는 뭐죠? 내부 압력의 싸움이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이 내부 압력은 온도가 결정한다. 자, 이때까지만 해서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 압력이 작았어요.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 수축을 계속했다 이 말이죠. 네, 체크해야 될 것은 하나의 성운에서 하나의 원시별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원시별을 동시다발적으로 만든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원시별 하나만 그림을 그린 것이지 실제로는 성운에서는 다양한 여러 개의 원시별들이 만들어집니다. 원시별은 주변의 가스를 끌어당기며 중력이 더 커지고 점점 뜨거워지는데, 자, 왜 그렇죠? 그죠? 중력 수축 에너지. 중력 수축 에너지에 의해서 온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올라가게 한다 이거죠. 자, 이러다가 원시별의 중심 온도가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 이거 기억하라고 했죠. 그죠? 왜냐면 1000만 켈빈이 되면 무슨 반응이 일어나요? 네, 수소 핵융합이 일어난다. 자, 수소 핵융합에 의해서 수소가 뭐가 되죠? 네, 헬륨이 되고 이 과정에서 질량이 감소하게 되고 그 감소한 질량만큼 에너지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에서 내부 압력이 커지는 겁니다. 자, 이상이 되면 내부 에너지를 빛의 형태로 방출하며 별로서의 일생을 시작하게 된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뭐가 된다 했어요? 모양이 유지된다고 했죠? 왜 그렇죠? 네, 아까 설명했던 중력과 내부 압력의 크기가 엇비슷해져서 팽창과 수축 하려님이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모양을 유지하게 된다. 그때부터의 별은 메인 시퀀스 뭐라고 했어요? 주계열성이라고 부른다. 최초의 별은 빅뱅 이후 몇 억 년이 지난 후 2억 년이 지난 후 탄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보시면 가스구름이 그죠? 형성되고 성운이 됐다가 밀도가 큰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 부분 원시별들이 여러 군데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죠. 자, 별은 성운에서 탄생하여 오랜 시간 동안 여러 단계의 진화를 거친 후 수명을 다한다. 이러한 별의 탄생과 죽음의 과정은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이것은 뭐가 결정한다고? 진화 단계와 수명이 결정된다. 누가? 별의 질량에 따라서. 그래서 별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수명이 어떻게 돼? 작아진다고 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질량이 크면 더 오래 반응을 해서 수명이 길 것 같지만 반대입니다. 짧고 굵게 사는 거죠. 한 번에 모든 반응을 한꺼번에 해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철보다 가벼운 원소의 생성. 자, 모든 별에 진화는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부터 시작한다. 핵융합은 가벼운 원자핵 몇 개가 결합하여 더 무거운 원자핵을 만드는 것으로 별이 방출하는 에너지의 근원이다.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헬륨은 무슨 반응으로 만들어진다?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부터 만들어진다. 별의 중심부에 있던 수소가 모두 헬륨으로 바뀌면 핵융합 반응이 멈추고, 그죠? 별의 중심부의 온도가 높을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 있던 수소가 모두 헬륨으로 바꾸면, 그죠? 수소가 고갈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료가 고갈돼 버리기 때문에 핵융합 반응이 멈춥니다. 그러면 주변에 반응하지 않은 수소를 남긴 채, 그렇죠? 남긴 채 헬륨으로 이루어진 중심부는 중력의 수축 작용으로 수축한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있으면 이렇게 해서 중심부의 수소는 다 뭘로 바뀌어요? 헬륨으로 바꾸고 바깥에는 수소가 남아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바깥부는 온도가 좀 낮기 때문에 1000만 켈빈이 안 되기 때문에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중심부에 있는 수소가 이제 재료가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바깥에 있는 그죠? 반응하지 않은 수소를 남긴 채 헬륨으로 이루어진 중심부는 중력의 자격으로 수축합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된다? 수축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이때는 이제 균형이 깨지는 겁니다. 중력이 더 세지기 때문에 가운데가 수축해요. 그러면 수축하면 다시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요. 온도가 올라가서 1억 켈빈에 도달하게 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죠?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럼 헬륨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탄소나 산소들을 만들어낸다. 자, 더 읽어봅시다. 그 결과 중심부의 온도는 급격히 높아진다. 자, 중심부의 온도가 1억 켈빈 이상이 되면 그렇죠. 그래서는 헬륨 핵융합 반응이 진행되어 지구에서 생명체가 생성될 때 없어서는 안 되는 탄소와 산소 같은 원소가 헬륨 핵융합 반응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다음 페이지 넘어갈까요? 더 읽어봅시다. 자, 여기서 이제 또 별의 중심부에 있던 헬륨이 모두 사용되면 아까 그 상태에서 헬륨이 모두 사용되면 핵융합 반응이 멈추고 주변에 반응하지 않은 헬륨을 또 남긴 채 탄소로 이루어진 중심부는 다시 아까 그 과정이 반복되는 거죠. 탄소로 이루어진 중심부는 중력의 작용으로 수축합니다. 그럼 다시 또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다시 온도는 높아진다. 그래서 탄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네온과 마그네슘 같은 원소가 만들어진다. 자, 봅시다. 이제 그림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중심부에 있던 수소가 어떻게 돼? 헬륨으로 바뀌는 이게 무슨 반응이죠? 수소 핵융합 반응이죠. 그죠?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가운데 있는 것들이 수소에서 이제 헬륨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주결성으로 별의 일생을 시작을 하고 이제 수소가 이제 재료가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가운데 있는 헬륨들이 어떻게 돼? 더 이상 이제 재료가 다 떨어지고 이제 헬륨은 남아 있는 거고 바깥에는 수소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이것들이 어떻게 돼? 중력의 작용으로 중심부가 수축해. 그럼 다시 온도가 올라가죠. 온도가 올라가서 1억 켈빈이 되면 비로소 뭐가 되는 거야? 헬륨이 탄소나 또는 산소로 바뀌는 무슨 반응?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헬륨이
탄소와 산소들로 그지 바뀐다 이 말입니다. 생명체의 이제 생명 활동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원소들이다 이런 말도 했죠. 자, 그럼 봅시다. 가운데는 아까 수소가 남아 있을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심부의 온도가 1억 켈빈이 될 거기 때문에 중심부의 헬륨이 모두 탄소나 산소로 바뀌겠죠? 그럼 주변에 있던 헬륨들은 그대로 남아 있게 됩니다. 그죠? 그럼 여기 있는 탄소나 산소들은 또 어떻게 돼? 중력에 의해서 중력 수축에 의해서 온도가 다시 올라갑니다. 그죠? 고갈된 거죠. 아까 여기서 이제 재료가 되는 헬륨이 고갈이 돼 버려 가지고 중심부 같은 경우 탄소와 산소로 바뀌는 거죠. 자, 그러면 온도가 계속 이제 중력 수축에서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뭐 9억 켈빈 정도 된다고 하면은 비로소 산소가 황이나 규소와 같은 애들로 바뀌는 산소 핵융합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핵융합을 하기 위해서는 온도가 중요하거든요. 이 온도가 되면 그 다음 핵융합, 좀 더 큰 크기의 원자핵을 만드는 핵융합을 진행했다가 그 재료가 되는 원소들이 다 고갈되면 다시 또 균형이 깨지는 거죠. 중력과 내부 압력의 균형이 깨져서 다시 수축하면 다시 올라가고 전도가 올라가고 온도가 올라가면 그 다음 핵융합에 하기 위한 조건이 되는 온도에 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 핵융합 반응을 진행하는 식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때 만들어진 황이나 규소는 다시 결국 점점 더 큰 철 원소가 돼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초고성의 내부죠. 자, 초고성의 내부를 보시면 층상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맨 바깥쪽엔 수소가 있을 것이고 그 안쪽엔 헬륨이 있을 것이고 이 헬륨은 어디서 만들어진 거지? 무슨 핵융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죠?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지, 그지? 그 다음에 그 안쪽에는 탄소나 수소, 헬륨, 그 다음에 얘는 탄소나 산소 같은 애들이 그 안에 배치하게 되고 이 탄소나 산소는 무슨 핵융합 반응에서 만들어진 거죠? 그죠? 헬륨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그죠? 그럼 그 안쪽에는 산소나 그죠? 네온이나 마그네슘 같은 좀 더 원자량이 큰 원소들이 배치하게 될 거고 그리고 얘네들이 또 핵융합해서 규소나 황 같은 아이들이 그 안쪽에 배치될 겁니다. 여기. 그리고 최종적으로 중심부에는 뭐가 남게 되는 거예요? 철이 남게 되는 거다 이거야. 그러면은 아까 똑같은 과정을 거친다면 결국 규소나 황들이 재료를 하는 핵융합이 철이 될 텐데 얘네들이 다 고갈돼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중력 수축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철이 되는 거고 이 철 같은 애들도 온도가 올라가면 더 큰 원소를 만들기 위한 핵융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자연계의 가장 안정한 원소가 철이기 때문에 여기서 멈춘다 이거입니다. 그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들은 태양의 질량 10배, 태양 질량 10배 이상의 질량하는 별의 중심부다. 초고성 상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또 읽어볼까요? 자, 태양과 같이 상대적으로 질량이 작은 별은 탄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정도로 그러니까 9억 켈빈 정도까지 온도가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헬륨 핵융합 반응까지만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반면에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인 별에서는 상대적으로 아까 수명이 짧다고 했죠. 질량이 클수록 빠르게 수소와 헬륨 핵융합 반응이 끝나고 탄소, 산소, 규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마지막으로 뭘까지 만든다? 철까지 만든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림은 이러한 별의 중심부에서 온도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모든 과정을 마친 별의 중심부에는 요 그림 1-9와 같은 구조를 이룬다. 자, 별은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으로 탄소에서 철에 이르기까지 우주 초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다양한 원소들을 만들어낸다. 그런데 지구에는 금이나 우라늄 같은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도 존재한다.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정답을 알고 있죠, 그죠? 자, 철의 원자핵은 매우 안정합니다. 안정하기 때문에 별의 중심부에서 철이 만들어지면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죠? 온도가 아무리 올라가도 더 이상의 핵융합 반응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모든 핵융합 반응이 끝난 별은 중심을 향해 급격히 붕괴하면서 초신성으로 폭발한다. 그죠? 별이 붕괴하는 겁니다.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이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되며 한꺼번에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철보다 무거운 금이나 납, 우라늄 같은 원소들이 만들어진다. 이제 초신성 폭발 시 나오는 엄청난 에너지 때문에 이런 큰 원소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면 마지막 폭발 과정에서 만들어진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을 포함하여 별의 진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탄소, 질소, 산소, 철 등을 우주 공간으로 방출한다. 초신성 폭발로 방출된 물질은 성운과 같은 초신성의 잔해에서 태양계가 만들어졌다고 했죠, 그죠? 이후 새로운 별을 만드는데 다시 재료로 사용된다. 자, 확인을 잠깐 볼까요? 별의 중심부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진 원소는 뭘까요? 그죠? 탄소. 그리고 일부는 산소가 됩니다. 자, 별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어떻게 만들어지죠? 그죠? 초신성 폭발에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태양계와 지구의 형성. 자, 이건 이제 같이 살펴본 반이 있고, 여기까지 다 살펴보지 못한 반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태양계와 원시지구의 그림은 태양계와 원시지구의 형성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태양계의 형성을 설명하는 가설에 따르며, 가설이라고 했죠, 그죠? 태양계 전체들은 초신성 폭발로 만들어진 거대한 성운에서 초신성 폭발의 잔해에서 태양계가 만들어졌다라고 했고, 그렇게 만들어진 성운에서 약 몇 억 년 전, 50억 년 전에 탄생했다고 추측하고 있는 거죠. 안정화 상태에 있던 성운 내부의 가스와 먼지는 우리 은하에 있던 초신성 폭발로 밀도가 불균일해졌고, 그럼 밀도가 큰 곳을 중심으로 다시 어떻게 돼? 중력을 받아서 수축하게 됩니다. 수축하면 어떻게 돼요? 온도가 올라간다고 했지, 그지? 그리고 또 수축하면서 회전하기까지 합니다. 자, 성운은 회전 속도가 빨라진다고 했지, 그지? 피겨 스케이팅 선수가 팔을 오므리면 점점 빨라지는 것처럼 성운도 중력 수축에 의해서 작아지면 회전 속도가 빨라집니다. 자, 중심부에는 이제 뭐가 만들어져? 원시 태양이 만들어지고, 그 주변부에는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는 원시 원반이 만들어졌다. 자, 원시 태양의 중심부는 중력 수축으로 인해 온도와 압력이 점차 높아졌고, 1000만 켈빈이 되면, 그죠? 1000만 켈빈이 되면 비로소 뭘 시작해? 수소핵력 반응이 일어나고, 그때부터는 별이라고 주기활성이 되는 거죠, 그죠? 태양이 된다. 한편 원시 원반에서도 중력의 작용으로 가스와 먼지 같은 물질들이 뭉쳐 뭐가 만들어졌대? 미행성체가 만들어지고, 이 미행성체들이 서로 충돌하여 뭘 만들어져? 원시 행성들을 형성하였다. 자, 이렇게 해서
두 심성 폭발의 잔해에서부터 성운이 만들어지고 성운이 중력 수축하면서 회전하고 그래서 가운데에서 어떻게 돼? 원시 원반 이런 형태의 원시 원반 형태의 원시 원반이 만들어지고 가운데 이제 원시 태양이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가운데 이제 원시 태양이 있고 주변에는 미행성체들이 회전하고 있다가 충돌해서 이런 원시 행성들이 만들어진다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수업 시간에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들을 자세히 비교를 했죠, 그죠? 자, 가까운 애들은 어떻게 돼? 지구형 행성이고 먼 쪽에 있는 애들은 목성형 행성이라고 했어요, 그죠? 목성형 행성은 지구형 행성보다 크기와 질량은 크지만 밀도는 작다. 왜냐하면 구성 원소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했고 지구형 행성의 구성 원소는 철이나 그죠? 니켈이나 규소 같은 무거운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목성형 행성에서는 수소와 헬륨 같은 가벼운 원소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했죠? 왜 그런 거죠? 그죠? 태양풍에 의해서 수소와 헬륨 같은 가벼운 물질들은 바깥으로 밀려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 그래서 이건 수업 시간에 자세히 다루지 않았던 부분인데 녹는 점도 차이가 있어요. 자, 철, 니켈, 규소, 여기서 수업 시간인데 산소도 얘기했던 것 같네요. 자, 이제 철, 니켈, 산소 같은 얘네들은 녹는 점이 거의 1400도, 에서 1500도씨 정도 됩니다. 그러면 녹는 점이, 어떤 게 녹는 점이에요? 어떤 게 녹는 점이지, 그지? 고체 상태에 있던 물질이 액체 상태가 될 때의 온도가 녹는 점이죠? 이렇게 상태 변화했을 때의 온도를 녹는 점. 고체에서 액체로 넘어갈 때. 거꾸로 액체에서 고체 되는 건 뭐야? 어는 점이지. 그럼 어는 점과 녹는 점의 온도는 어때요? 같은 거죠. 그죠? 자, 그럼 봅시다. 태양에 가까운 부분은 어때요? 온도가 높아요. 온도가 높아요. 온도가 높다 이거. 반면에 먼 쪽은 온도가 어때요? 낮아요. 우주의 온도가 약 영하 270도씨 정도 되니까 그죠? 여기서의 온도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가 적으니까 먼 쪽은 온도가 매우 낮겠지, 그지? 그죠? 그러면은 어때요? 가까운 곳의 온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녹는 점이 온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애들은 어때요? 녹는 점이 이렇게는 없기 때문에 안 녹았다 이거야. 고체 상태로 존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반면에 바깥에 있는 이 목성형 행성에서는 얼음 같은 애들 물이죠. 이거는 이제 녹는 점이 0도씨, 얼음은 0도씨, 물은 0도씨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제 워낙 저온 환경이기 때문에 안 녹아요. 얼음 상태로 존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메테인 같은 애들도 영하 182도씨가 이제 녹는 점인데 녹는 점이 낮아서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 메테인 같은 경우에는 기체 상태로도 존재할 수가 있어요. 이런 얼음이나 메테인 같은 애들이 핵을 이루면서 목성형 행성들의 핵을 이루면서 존재할 수가 있게 된 거죠. 행성들을 이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수소와 헬륨을 끌어당기면서 이런 목성형 행성들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지구형 행성들은 어떻게 돼? 녹는 점이 높은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죠? 반면에 목성형 행성들은 녹는 점이 낮은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았는데 이것도 좀 잘 체크를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지구의 형성 과정이 되겠죠. 그죠? 지구의 형성 과정. 자, 미행성체들이 충돌하여 만들어진 원시지구는 뜨거운 마그마의 바다 상태였다. 자, 마그마 속에 포함된 철과 니켈 등의 무거운 물질들은 중력의 작용으로 지구의 중심으로 가라앉아 핵을 이루었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규소와 산소 등의 물질은 위로 떠올라 멘틀과 지각을 형성하였다. 자, 미행성체들이 충돌하면 크기와 온도가 올라가고, 따라서 마그마의 바다 상태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 그 26쪽에 나와 있는 요 아래에 있는 그림이 바로 마그마의 바다 상태가 되겠네요. 그죠? 자, 마그마 속에는 포함된 철과 니켈이는 무거운 애들은 가라앉아서 핵을 이루었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규소나 산소 같은 애들은 멘틀이 됐다. 그러니까 층상고조를 이뤘다 이런 말을 했죠. 언제? 마그마의 바다 시절에. 그러면서 이제 지구 표면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이제 지각, 딱딱한 지각, 그 다음에 대기 상호작용으로 바다가 형성되었고, 바다에서 최초에 뭐가 생겼대? 생명체가 탄생하였다. 그러면서 이제 혼동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죠? 마그마의 바다 시절에 생명체가 탄생하였다 하면은 틀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각이 먼저냐, 바다가 먼저냐라고 했을 때 지각이 먼저 형성됐다라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반면에 생명체의 출현은 지각이 먼저예요, 바다가 먼저예요? 그렇죠. 그거는 바다가 먼저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빅뱅으로 형성된 원소들은 별을 만들고, 그죠? 빅뱅으로 형성된 원소들은 뭐예요? 수소와 헬륨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죠? 별이 일생 동안 만들어낸 수많은 원소들이 우주 공간으로 방출돼요. 그래서 이제 철을 기준으로 해서 철을 포함하여 철보다 작은 원소들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철보다 큰 원소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들이 다시 태양계를 만드는데 사용되었으며 지구에 존재하는 생명체들을 구성하는 유기물을 만들었다. 자, 유기물은 탄소를 포함한 화합물들이 거의 대부분이 유기물입니다. 이처럼 지구와 생명체의 탄생은 약 138억 년 전에 시작되어 끊임없이 변화해온 우주의 역사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지난 그 수업 시간에 했던 선생님이 필기 내용인데 좀 수정할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시 켜봤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이거 설명하는 과정에서 4개의 수소가 융합해서 수소핵 융합이죠, 그죠? 헬륨 원자 핵이 된다. 그러면서 질량이 감소하고 그 다음에 감소한 질량만큼 E는 mc제곱,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만든 식이죠, 그죠? 그 식에 의해서 에너지가 대량으로 방출한다라고 하고, 여기에서 이제 헬륨의 원자핵은 E가죠? 그래서 E 플러스로 바꿔야 될 것 같아서 다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제 태양 정도의 크기 질량을 갖는 별과 태양보다 10배 이상의 질량 갖는 별의 수명이 다르다. 이런 얘기는 교과서에서도 아까 강조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은 아무래도 중심부의 온도가 태양 정도 크기 별인 보다 확실히 크다는 거 강조했었고요. 자, 그리고 태양 정도 크기의 별이 어떻게 진화해 나가느냐, 주계열성으로부터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했고, 얘네들이 이제 적석 거성으로 변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맨 바깥쪽은, 어떻게 해요? 온도가 이쪽은 낮기 때문에 수소가 그대로 남아있는다고 했죠? 주변부는 핵융합에 반응하지 않는, 참여하지 못한 수소가 남아있을 거고, 안쪽은, 헬륨 핵융합이죠, 이건. 그죠? 헬륨 핵융합 반응이고, 이건 뭐예요? 수소 핵융합 반응이죠? 그래서 이제, 헬륨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탄소가 점점 그 양을 증가시켜 가겠죠. 그 다음에 그 바깥쪽에는 수소 핵융합을 하게 되고, 이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이제 헬륨이 분포하게 되는 이렇게 층상 구조를 갖는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이제 교과서 봤을 때도 설명했지만, 중심부에서 재료가 되는 원소, 수소 핵융합 같은 경우에 수소가 재료가 되는 거죠. 수소의 양이 이제 중심부에서 고갈되면서, 그죠? 재료가 다 떨어지는 거지. 그러면 이제 중력 수축을 하고,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 1억 켈빈에 다다르고, 1억 켈빈에 다다르면 이제 뭐가 시작하는 거야? 탄소나 산소를 만드는 헬륨 핵융합이 시작된다. 그죠? 그래서 이런 층상 구조를 갖게 된다. 자, 태양보다 질량 10배 이상의 별들은 더 많은 층상 구조를 갖게 됩니다. 왜냐면 이런 과정들이, 똑같은 과정들이, 비슷한 과정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더 많은 층상 구조를 갖게 되고, 이 두 가지의 차이는 이거라고 했죠. 그죠? 9억 켈빈이라는 온도에 도달하느냐 못하느냐. 그죠? 9억 켈빈에 도달하지 못한 애들은 탄소 핵융합을 못하기 때문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큰 원소를 만들지 못하고 중심부가 탄소 또는 산소까지만 만들고, 반면에 질량이 큰 애들은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9억 켈빈 이상까지 거뜬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탄소보다 큰, 그죠? 탄소보다 큰 규소나 뭐 황이라든지 이런 더 큰 원소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중심부로 갈수록 무거운 원소들을 분포하고 중심부 온도는 높을 거다. 중심부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질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니켈, 우리 선생님이 지난번에 철의 재료가 되는 게 이제 니켈이라고 했는데, 교과서에서 이제 니켈이 아니라 뭐가 나왔죠? 규소가 나왔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교과서대로 규소가 융합해서 처리된다 해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심부로 갈수록 무거운 원소가 배치된다는 것과 온도가 높아진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철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안정한 원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핵융합 반응을 하지 않고 중력 수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붕괴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초신성 폭발을 하게 되고, 그 폭발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 때문에 이런 애들을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태양 질량이 10배 정도 되는 애들은 이제 중성자별을 만들 수가 있고요. 태양 질량이 한 30배 이상 되는 애들은 중성자별을 뛰어넘어서 블랙홀 같은 애들까지 만들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잘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에 대해서 다시 이제 전달이 된 반이 있고 안 된 반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강조하는데, 객관식 문제는 이제 21문제고요. 서술형 문제는 이제 4문항이 됩니다. 서술형 문항은 합쳐서 20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골고루 출제가 됩니다. 특정 파트에만 집중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골고루 출제된다는 점 숙지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서술형 평가 이제 서술하실 때는 검은색 볼펜으로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술형 평가는 또 역시 답안지에 쓰게 되는데, 서술형 답을 적을 때는 객관식과 다르게 수정 테이프를 쓰시면 안 됩니다. 수정 테이프를 쓰지 말고 틀렸을 경우에는 두 줄을 긋고 밑에다가 이제 뭐 이렇게 화살 표시를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게끔 해서 다시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검은색 볼펜으로만 쓰셔야 되고요. 채점하는 것이 이제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채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빨간색이나 파란색을 쓰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답안지에 아래 이제 번호가 다 표시되어 있으니까 그 번호에 맞는 서술형 문항을 답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문항 번호가 3번인데 2번 답 적으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해주시고, 네, 가끔 가다 보면 이렇게 말했는데도 샤프를 써서 제출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절대로 샤프를 쓰지 않도록 합니다. 검은색 볼펜으로만 쓰셔야 됩니다. 문제 난이도는 모르겠습니다. 문제 난이도 여러분들의 이제 수준은 아직 시험을 한 번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 난이도가 뭐 상인지 중인지 하인지 선생님들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받는 즉시 빠르게 문제를 푸시면 되고, 시험 네,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 이제 중간고사 준비 잘 하시고요. 중간고사에는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도 있기 때문에 마음 좀 편하게, 너무 압박감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하되 최선을 다하는 그렇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상입니다.